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이 기본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뭐 설명, 성능 평가 방법, 뭐 그런 얘기를 한다 치면 2장은 본격적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작성하기 위한 이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순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굉장히 알고리즘을 작성하는데 이 크게 도움이 되죠. 간략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팩토리얼 계산이라든지 하는 게 이 들어가고 그거로부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 점화식에서 이 점근적인 어떤 수식으로 도출하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자, 이제 지금 이제 할 거는 순환인데 이 조금 전에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했으니까 그거는 빼고 이 다른 이제 그 알고리즘에 대한 이제 그 순환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이 강의 자료도 있지만 이 순환에 대한 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순환에 대한 거는 이 다음 시간에 제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습 자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습 자료는 이 C++ 비주얼 스튜디오에 해당되는 걸로 이 그 커맨드 라인에서 쓰는 방법, 메모장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하는 방법 한 가지.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자체 내에서 컴파일하고 하는 방법 C로 C++가 아니라 C예요. 그걸로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거기에 올려놨는데 조금 뭐 그 미숙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건 한번 해보시고 혹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를 다시 수정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부터는 순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순환, 특히 그걸 갖다가 우리 리커시브 알고리즘이다라고. 자, 리커시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를 왜 이제 그 중요하게 보냐 하면 이 뒷부분에 가게 되면 추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래프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이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순환이라고 하는 기법을 쓰므로 해서 알고리즘 작성에 굉장히 편리한 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순환. 헬크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아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팩토리얼 계산에 든 부분이 있었죠. 자,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생략하고 다시 다음 시간에 얘기한다고 하고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보통 이 C차로 됐으면 우리는 이제 그뭐 시옷 받침 또 쌍시옷 받침 생각할 쌍시옷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치읓으로 많이 쓰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유럽이나 아니면 뭐 저희 그 인도네시아 같이 그런 저희 그 이런 로마자 쓰는 데서 보게 되면 피보나치 이태리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 중동 돌아다니다가 그때 이제 공부를 중동기 수학이 많이 더 발달했으니까 이쪽에 하다가 이 찾아낸 어떤 수열이 피보나치 수열이다. 자기 이름을 붙여서.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앞에 있는 두 개 수가 있는데 이 두 개 수가 0하고 1로 시작해요. 그리고 이 두 개 수를 더해서 그 다음 게 만들어지고 이거 두 개를 더해서 그 다음 수가 만들어지고 이거 두 개를 더해서 그 다음 수 이거 두 개 더해서 그 다음 수. 자,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하면 8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 더하면 13. 자, 이런 식의 만들어지는 수열을 갖다가 피보나치 수열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자연현상에서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현상을 가져와요. 그래서 어떤 경우나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수학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자, 여기 씨앗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씨앗이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하나 가지가 올라갔어요. 가지가 올라가서 1, 가지 하나 올라갔죠. 그 다음에 가지가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뻗었어요. 그래서 두 개, 1, 이제 두 개. 그 다음엔 다시 가지가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에서 세 개로 뻗는 거. 가지가 세 개가 되고 다시 더 그리다 가면 제가 좀 실수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서 다섯 개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실제 자연현상에서처럼 나무가 가지를 뻗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나오기도 한다 이거죠. 물론 삶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이렇게 된 거는 좀 이제 다르긴 한데 풀초는 여기 세 가닥이 하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맞는 걸 갖다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고 이 피보나치 수열에 해당되는 거를 갖다가 먼저 이 우리가 이 리커시브 아니면 점화식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고 그거로부터 알고리즘을 작성해 보는 걸로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걸 피보나치 수열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FIB라고 하는 것만 쓰고 N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어떤 값이 찾아지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럼 첫 번째 시작하기는 N이 0일 때 이거죠. 따라서 0이란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일 때에는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그 이상의 값 N이 두 번째 이상이 될 적에는 어떻게 찾아지냐 하면 앞에 요거는 앞에 거하고 앞에 거를 더하면 되죠. 따라서 앞에 거 더하기 앞에 거 이렇게 더하면 자기의 값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리커시브 알고리즘 그이식 리커런스 릴레이션 이거로부터 뭐를 찾아 들어갈 수 있냐 하면 바로 알고리즘을 만들어 들어갈 수 있다. 자 이거로부터 우리는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이때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 피보나치라고 하는 FIB라고 하는 함수가 FIB라고 하는 함수를 두 개를 호출하게 되는 걸로서 이 식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그거로부터 그대로 저 이 리커런스 릴레이션을 알고리즘으로 바꿔 들어가면 되겠다. 자, 이 알고리즘을 이거 다 하게 되면 여기 나오는 숫자들은 다 정수값이에요. 그 리턴 값은 정수니까 리턴 값은 정수다. 계산 결과는 정수다.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그리고 몇 번째냐? 제일 먼저 시작하는 0번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시작하면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들어가겠죠. 따라서 여기에 위치에 해당되는 거 이거를 n이라고 하는 걸로 넣어요. 그럼 조건이 뭐냐면 이 세 가지 조건에 맞춰 가지고 계산식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n이 0일 때는 0. 따라서 여기다가 if문 하나 써주면 되겠죠. n이 0일 때. 뭐 C 언어처럼 그대로 쓰면 이퀄 쓰고 0일 때 0이니까 리턴 0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1이었다라고 한다면 요거 값을 나타내면 되죠. 1. 따라서 여기도 if문 하나 더 써서 n이 1번이었다라고 한다면 0번 그 다음에 1번일 적에는 리턴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거보다 좀 더 큰 값 2 이상이 되면 요걸 쳐주면 되는 거니까 else 근데 else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리턴만 써주시면 될 것 같네요. 앞에 값 더하기 앞에 값. 자, 요거로써 우리 리커런스 릴레이션을 알고리즘으로 바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피보나치 수열을 알고리즘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런 알고리즘이 과연 좋으냐 나쁘냐라고 하는 건 지금부터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자. 저희가 한번 분석해봐서 이렇게 저런 제 그 리커런스 알고리즘 저희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재기 호출인데 이게 좋은지 한번 판단을 내려보자. 자, 이렇게 산출해 볼게요. 예, 먼저 피보나치라고 하는 거에 여섯 번째 값을 한번 산출해 보자. 이걸 한번 산출.
이걸 산출하기 위해서는 앞에 값을 찾아야 되겠죠. 따라서 4번하고 5번의 값을 더해가지고 이 두 개를 더해서 6번 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5번하고 4번 값을 이용해서 6번 값이 만들어진다. 자, 4번은 다시 요거 앞에 값하고 더하니까 피보나치 2번하고 자기 앞에 수 요거 두 개를 더해서 4번에 해당되는 피보나치 그 수열의 위치값이 산출되죠. 5번은 앞에 값이니까 3, 4를 더해서 5번에 해당되는 위치값이 만들어진다. 자, 2번은 이렇게 해서 피보나치 2번에 해당되는 위치값이 수열의 위치값이 만들어지고 3번은 이렇게 해서 3이라고 하는 위치값이 만들어지고 3은 여기 3인데 여기 또 3이 있죠.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리 썩 좋은 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거로 감을 잡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되죠. 여기 또 3 나왔어요. 그 다음에 0하고 1번은 바로 제 값이 얻어지니까 문제가 없는데 1도 그대로고 2라고 하는 거 이건 다시 피보나치의 0번하고 피보나치의 1번을 가지고 2번이 산출이 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피보나치 수열의 0번과 피보나치 수열의 1번 가지고 2번의 위치값에 수열의 위치값이 산출된다. 여기도 여기는 피보나치 수열의 1번과 2번 가지고 산출하고 다시 2번은 이렇게 산출. 자, 여기 경우를 한번 따져보게 되면 가능한 하면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를 아까 얘기했었는데 알고리즘의 효율성은 가능한 하면 중복해서 하면 효율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4 여기 한번 4를 계산했는데 또 4가 여기 또 튀어나와서 두 번 계산하더라 이거죠. 벌써 이거 해도 비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3에 해당되는 걸 한번 볼까요? 3 피보나치 3번에 해당되는 위치값 산출을 여기서 했는데 또 옆에도 또 하나 있고 또 어디 있나 보니까 여기도 있고 또 있나? 자, 없죠? 자, 이렇게 해서 3에 해당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2번에 해당되는 거는 가만죠. 2번 여기 2번 2번 그다음에 2번 2번 이렇게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피보나치 수 요거 6번을 산출해 주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25번 호출하는데 하나 해서 25번 호출해. 그런데 문제는 25번 호출해도 다 다르면 상관이 없는데 이 중복한 부분이 들어간다 했죠. 피보나치 수열에 2번 같은 경우부터 볼까요? 2번은 5번 계산. 5번 산출하고 피보나치 수열에 3번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세 번. 또 4번의 경우는 하나, 둘, 두 번 계산하죠.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뭐냐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재기 호출 방식의 피보나치 수열을 쓰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왜? 이유는
제기호출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이거 해결 방법은 뭐냐? 그럼 어떻게 해결할래? 해결 방안은 제기호출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일단 어떻게 하냐? 이거는 그냥 루프를 쓰자 이죠. 그래서 루프 방식을 쓰는 거니까 우리가 초보자들이 좋아하는 거, for loop 같은 거 쓰면 되는 거. 루프를 한번 써볼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작성하세요. 이렇게 아까 작성하는 것처럼 재교치를 하지 말고 여기는 루프를 쏘니까 여기다가 먼저 공수값 그다음에 이건 뭐 시언어처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일단 변수 선언하는 것까지 써볼게요. 커런트 그다음에 마지막 값 변수를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수값 컨스턴트라고 하는 거에 1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걸로 보자 이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값 마스를 0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해 보자. 그리고 n이 만약에 2보다 작다면 그거는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러면 리턴. 그냥 그가 여기 0하고 1 두 가지가 있으니까 n값 리턴하면 돼요. 만약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었다라 한다면 루프를 돌면서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for 룹을 이용한다. for i는 2부터 시작해가지고 n 이해가 될 때까지 하나씩 하나씩 더하면서 찾아보자. 잘 안 나와. 다가 템퍼가는 변수에다가 현재가 이게 뭐 제가 하는 게 좀 틀릴 수도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실습할 자료로서 드릴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커런트는 현재 값하고 마지막 값을 더하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 라스 값을 템프 값으로 바꾼다. 자, 요게 다예요. 그리고 나서 리턴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를 대기호출 방식이 아니라 루프 방식으로 바꿔줌으로써 속해서 산출되는 거를 막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리즘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래서 항상 재기호출만이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 하나의 예를 여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이거는 제가 그 알고리즘도 굉장히 간단하긴 한데 이 초등학생들 제 갖고 노는 놀이기구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타워 오브 하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굉장히 이 재기호출 방식이 아니면 프로그램 작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이 알고리즘은 간단하긴 하지만 일단 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노이라 그래가지고 베트남에 있는 하노이 아니에요. 이 저 이름만 이렇고 실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인도
바라나시에 있는 사원이라고 제 그 전설적인 사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원에 500개인가 하는 판이 있는데 금으로 돼 있는 판이래요. 원판이래요. 정말 있진 않고 그거를 갖다가 매일 아침마다 거기 있는 승려분이 한 자리에서 한 자리씩 이렇게 옮기 가지고 완전히 한쪽 기둥에 있는 게 다른 기둥으로 다 이사가 가면 그 판이 이동을 하면 전 세계 지구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멸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는 얘기인데 그거는 제 그냥 하는 얘기고 64개가 있나?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떤 이제 그 프랑스의 수학자가 이거 재밌는 문제네 하고 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잡하니까 우리가 이 64개를 다 하면 이 그리기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세 개만 그려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이 이렇게 세 군데 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원판이 이렇게 있는데 그 원판을 그냥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가 타워예요. 타워 1이라 그러고 이거를 타워 2라 그러고 이거를 타워 3이라 그러고 그래서 여기가 이 시작하는 위치고 그다음에 여기가 목적지라고 하는 타워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보조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 보조 사용하는 이제 그 타워다. 근데 여기서 할 적에 뭐냐 하면 작은 게 항상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작은 거 위에다가 큰 거를 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위배되는 거다. 항상 이 작은 게 큰 거 위에. 조건은 작은 판은 큰 판 위에 위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 개를 동시에 이거 세 개 그냥 한꺼번에 들어가지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에 한 개씩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경우에 알고리즘은 어떻게 할 거고 여기서 얻어지는 이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걸 한번 찾아보자. 이거 아마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이제 수열 시간에 했을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걸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죠. 몇 번 이동하는지 이렇게 된 데서 첫 번째 이 상태에서 1번, 2번, 3번이라고 할게요. 여기 1번 남아 있고 2번 있는 상태에서 어디로 가냐 하면 여기다가 3번을 옮겨 놓는 거죠. 여기 하나 이렇게 옮겨 놔서 이 모양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1번 있고 여기 3번이 있는데 3번 위에다 2번을 얻는 거는 위배되는 거죠. 조건에. 따라서 여기 보조 위치에다가 여기다 2번을 얹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옮겨놓는 이런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면 1번이 여기 있고 이거를 1로 옮겨 놓는 거예요. 따라서 이쪽은 비어 있는 상태고 여기는 2번이 있고 그 위에 3번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거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따라서 제일 큰 거 3번이 여기 있고 여기에 2번이 있고 여기 1번이 있네. 여기가 3번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2번이 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2번이 올라가려면 3번을 여기다 갖다 놔야 되겠죠. 따라서 3번을 다시 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3번이 여기 있고 제일 큰 1번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작은 2번이 여기 있다. 그리고 2번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여기 3번이 그대로 있고 여기 큰 1번 그 다음에 2번 이 보조로 된 데는 비어 있고 마지막 요거를 옮겨 놓으면 이거 비어 있고 여기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죠. 자, 이동한 횟수를 한번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해가지고 이거 그대로 이건 처음이라고 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된다 이거죠. 일곱 번. 자, 우리는 이렇게 7 또는 9 이런 숫자가 나오면은 뭐를 생각하냐 하면 7 그럼 이거는 8 빼기 1 2의 3승 빼기 1 이렇게 되네?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9 그러면은 이거 2의 3승 더하기 1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3개 이거 판이 3개니까 2의 3승 빼기 1이네. 만약 판이 64개다. 이거 판의 개수의 판. 네, 3개니까 2의 3승 빼기 1이고 만약 판이 개수가 4개다 그러면 2의 4승 빼기 1만큼 이동을 하는 거고 판의 개수가 64개다 그러면 2의 64승 빼기 1만큼 이동을 하는 거다. 자, 이렇게 알고리즘이 작성되는 거거든요. 이런 알고리즘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요건 이제 개요만 설명하고 이런 거 갖고 놀아봤죠? 갖고 놀아보신 분이 있죠? 다? 다죠? 대부분 다 갖고 놀았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횟수 가지고 이 알고리즘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나타내라 그러면은 싫으시죠? 이제 그 실크 조커도 별로 없어요. 그냥 이제 이 챗GPT 같은 거나 제미나이다가 시키면 알아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숙제 내기도 조금 겁이 나는데 그려줘 그러면 이제 그려주더라고요. 그러면 알고리즘 내놔 그러면 그 알고리즘 내놓고 잘 안 주면은 안 주면 너 죽어 그러면 더 잘 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알고리즘하고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요 조건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이 수업 원래는 제가 순환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이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습 자료가 있으니까 이 실습 혹시 여기서 하셔도 좋고 집에 가서 하셔도 좋고 꼭 해보시고 이 숙제가 없으면 제가 좀 평가받는데 좀 문제가 조금 있어서 숙제가 좀 나올 거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이 아마 이제 C 언어로 프로그램 하시던지 아니면 파이썬으로 하시던지 간에 하여튼 저희가 알고리즘 한번 돌아갈 수 있도록 확인해 보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제 자료는 C로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고요. 원래 저희 5시 50분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일찍 끝냈으니까 일찍 집에 가셔서 학기 시작하셨으니까 오늘 날씨도 좀 쌀쌀하니까 가서 쉬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